안녕하세요. 어제 그 유튜브를 보다가 잠깐 어떻게 보니까 모래시계가 나와가지고요. 우리 그때 뭐 40대니까 그 모래시계가 방영될 때 정말 대단한 열풍이었어요. 그때 시청률이 60%.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그때는 그 정도로 1995년도니까 지금 25, 6년 정도 됐죠? 그때 24부작으로 방영됐던 건데 상당한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고현정 씨, 25살 때인가? 정말 한참 예쁠 때죠? 1989년인가 그때 미스 코리아 이제 선에 이제 그때 당선됐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1995년도 모래시계 때문에 완전 정말 스타덤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이제 추억 속으로도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애들이 한 5살, 7살 때쯤 됐는데, 동해바다를 그때는 좀 많이 다녔어요. 갈 때마다 정동진역에 가요. 모래시계 이제 그 배경이 많이 나왔으니까, 정동진에 가면 철길 내에서 바로 그 바다가 가장 가까운 역이 그 정동진역이야. 거기 가면 이제 소나무가 있는데 이제 고현정 소나무도 있고 그래.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상당히 오래된데도 아주 선명하게 떠올라. 그래서 이제 한번 추억을 이렇게 추억 속으로 가는 의미에서 한번 고현정 씨 사주하고 이름을 한번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나이대가 지금 한 60년대생? 그 전에는 아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생소할 겁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사주 쪽에 많으니까 좀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있으시라 이제 생각을 하고 한번 공감대가 이제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고현정 씨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스 코리아 선 출신, 그리고 1995년 그때 이제 모래시계 때문에, 그때는 모래시계가 아니고 귀가시계라고 이제 우리가 다른 명칭을 또 불렀는데, 그만큼 그때는 사람들이 이 모래시계를 보기 위해서 빨리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로 그 TV 연속국에서 그거 보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한참 우리가 거리가 이렇게 쓸쓸할 정도로 시청률이 높았던 건데, 자, 모래시계의 주인공 완전 스타덤 올랐죠. 자, 신해년 경인월 병술 1, 요거는 제가 한번 유추해 본 거예요. 을미시로 유추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요렇게 보면은 인월에 태어났죠. 인월에 병화인데 이때는 이게 초봄인데, 말은 초봄인데 이 초봄이라 해도 굉장히 추워요. 이때가 이제 입춘 전후니까 이때 장독이 깨진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추워. 그러니까 이게 인목이 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조후로 보면요. 이때 용신이 화로 봐야 돼. 날씨가 워낙 춥기 때문에. 근데 조금 애매하다는 거야. 근데 억부로 보면은요, 여기서, 자, 인이 있는데 인목은요, 이 물기운을 엄청나게 흡입할 수 있는 그 기운이 강해요. 그래서, 자, 인목은 한강물도 다 빨아들인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수기운을 이렇게 빨아 당긴다는 거야. 그러면 해수 자체가 이제 양수기 때문에 이제 강한데도 불구하고 인목이 다 이거를 빨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수가 뭐예요? 이 병화 입장에서 평관이죠. 평관이니까 남편이잖아, 남편. 근데 남편이 이게 원래 여기 이 자리가 남편 궁이에요. 배우자 궁인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이게 좀 무정하다고 그래. 정이 없다고 그래, 이렇게 떨어지면은. 근데 이 자체가 죄송합니다. 수 자체가 지금 이 존재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인목이 이렇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인옷으로 합이 되죠. 그래서 이 전체 지금 병화일간을 다 이 불바다로 만들어요. 이 물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화기운이 상당히 강한 경우죠. 역부로 봤을 땐 이 불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때 용신을 또 이제 금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볼 때는. 그리고 결혼은 그 21대 운에서 그때 이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태양이 빛을 못 볼 때 이게 비가 내릴 때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 어떻게 돼요? 햇빛이 드러날 수가 없죠. 이때 결혼한 걸로 지금 보는데 그 다음에 현재 이제 50일대 운인데 그동안 이렇게 좀 잠잠했잖아요. 중간에 2009년도인가 선덕 여왕에서 미실력 할 때 있으니까 좀 뜸하게 움직였죠. 또 얼마 전에는 또 그 스텝하고 어떤 그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중도 또 하차하고 그런데 올해부터인가 다시 또 이렇게 이제 활동을 이제 하는 모양인데 이제 그래서 조금 그 나왔던 장면이 마침 저한테 보여가지고 지금 이거 한번 더듬어 보는 건데 자, 그래서 지금 화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굉장히 강해. 거기다 이 병수를 백호기 때문에요. 기질이 또 강해. 그러니까 이게 여장부 스타일이에요. 얼굴은 그렇게 미스코리아에서 상당히 예쁘고 누구나 다 호감을 가는 형인데 이런 경우가 아주 그럼 어떻게 되는가? 좀 독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상당히 강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정용진 신세계 그 부회장도 아마 이 와이프 이렇게 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개성이 강하다는 거야. 주관이 뚜렷하고.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무대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서 현모양처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거기에 또 그렇게 또 이 재벌과의 결혼을 하면 이게 완전히 갇혀 있잖아. 그리고 모든 시선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게 제한되는 거야, 행동이.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밤에 차 몰고 다니다가 어떤 일도 생기고 그래서 또 그런 것도 많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연예계 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은 어느 한 가정에 이렇게 박혀 있지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혼했는데 실제로 이 화기운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다음에 뭔가를 추구할 때, 일할 때, 일할 때만큼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기운 때문에. 그런데 또 평상시에는 어떤 그 촬영이나 이런 외부 행사가 없을 때는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우리가 방콕 쪽. 밖에 안 나간답니다. 또. 평상시에는 이렇게 특별한 촬영이나 어떤 행사 이런 거 이외에는 거의 안 나가다시피 한대. 그것도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그 시선을 집중받는 게 한편은 좋지만 한편은 그게 부담이 되니까 그것도 이제 그래서 집에 좀 주로 있나 봐요.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자, 50일 대원부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사주에 보면 병하고 신이 이렇게 합의되어 있죠. 이렇게 병신합이 되면 이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이건 편재, 정재죠.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면 본인이 활동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일 대원에 이 병신년이 와서 이 병이 이렇게 묶여있을 때는 병화나 신금이나 둘 중에 하나 왔을 때 이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풀렸죠. 50일 대원에서 앞으로. 지금 시운한 살이니까 지금부터 다시 또 옛날에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활동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풀렸으니까 본인이 훨씬 더 이제 정말 휘황찬란한 태양을 이제 비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세운에서 보면 신축년이잖아, 올해가. 이때가 신금이 오면은요, 이게 또 다시 또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자, 요 병이 요렇게 묶여있는 상태에서 요 신금이 지금 대운에 이 병하고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묶인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올해는 조금 활동하는데 옛날 같지 않겠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합이 풀린다 하더라도 옛날 같지는 않겠죠. 그때 이 모래시계가 25살 때인가? 그때 그때 출연한 건데, 뭐 지금 이제 벌써 25년 지났잖아. 그러니까 시원한 살인데. 지금 아무리 운이 좋게 온다 한들 옛날 같지만은 않겠죠. 자, 그런 상태에 지금 이제 이 올해가 신축년인데 올해는 조금 이렇게 리허설 정도로 하는 식으로 해서 출연 준비하는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단 묶여 있기 때문에
이 활동하는데 조금 제한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요 41대원에서는 제가 이걸 유추해 봤는데 이게 자식이 지금 2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가 41대운에 을미대운이 오면은요, 요거는 이게 이제 이 사주 구성이 8글자 중에서 이 같은 기둥이 올 때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금살이라고 책에는 나오는데 이렇게 됐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식과의 인연도 약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기본이 본인이 이렇게 강기질에다가 사주가 이제 신강하다 보니까 이 독고다이 같은가, 유아독존, 때로는 그런 카리스마도 있고요. 그 어떤 첫 인상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냉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관도 뚜렷하고. 그래서 백호 기질이 있어가지고 정말 기질이 강해요. 이제 그런 상태로 지금 이제 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역을 맡고 하겠죠. 활동할 때. 그래서 이름을 한번 이제 보면은요, 고현정인데, 여기서 우선 이제 이 자원오행에서, 자, 조후용신으로 봤을 때 화가 왔을 때 이제 좋죠, 여기서는. 요거는 어떻게 돼요? 억부로 봤을 때, 금 왔고, 요거 하나는 조금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목욕을 더 필요가 없거든요. 목 기운이 강하니까. 목 대신 이제 수가 와야 되는데, 왜 수가 와야 되냐면, 여기에서 해수가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수기가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인목이 이렇게 빨아당기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이 해수의 물 수기가 다 빨려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 사주가요, 처음에 이 사주라는 이 학문이 탄생됐을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평탄한 걸 원했어요. 사주 좋은 구조가. 그래서 그때는 오행이 다 이 오행주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면 목과 토금도가 다 있죠.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다 있으면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는요, 개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야. 오행주류가 되면. 그러니까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못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사주 구조인데, 자, 좋은 건 뭐냐면, 오행이 다 있을 때는 가장 좋은 경우는 뭐냐면 이 건강 유지하기가 좋다는 거야. 왜냐면 이 오행은 우리 오장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빠져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몸이 좀 나이를 먹으면은 그 해당되는 장기에서 어떤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행이 다 골고루 있을 때는 건강 유지하는 데는 좋은데, 요즘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쟁해서 사는 시대에는 내가 뚜렷하게 잘하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찾기가 좀 어렵다는 거야. 그건 이제 단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양 조화를 보면은요, 이 여자이기 때문에 짝수인데, 짝수가 하나 있고, 홀수가 2개 있죠. 그래서 음양 조화는 잘 맞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음오행을 보면은, 목, 토, 금이 되죠. 토생금은 되는데, 여기서 목극 토가 되죠. 이렇게 극이 일어날 때는 고에서 현을 발음할 때, 이 발음할 때 에너지, 기운, 이 파동이 좋은 파동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발음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아주 미세하지만. 극이 나오기 때문에, 목극 토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발음오행은 좀 안 좋게 돼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자원오행도 이 목 대신 이제 수가 와야 되고, 그 음양이 조화는 잘 맞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자, 이게 이혼하고 이제 자식도 남편이 지금 키우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다고 나와요. 이게 지금 공망절인데 가정을 꾸리는데 문제가 있다. 22수는 중단수, 뭔가 외부 여건에 의해서 뭔가 하는 일이 자꾸 중단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자식 자리가 또 공망이죠. 기본적으로 요 32수는 좋은 길수인데, 이게 공망을 맞으면요, 해당 육신이 인연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 배우자 같은 경우는 17액이 이게 굉장히 깐깐해요. 이게 배우자를 본다고 그러면, 이 배우자는 신경이 예민하고, 그 다음에 따지고 파고든다는 거야. 그럼 어찌 보면은, 그 정용진 부회장이 그런 성격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유출해 보는 겁니다.
여기 25수가 있는데 이건 본인 자리가 좋은 길수예요. 25수가 뭐냐면 안단위 박사라고 그래서요. 세상 물정을 빨리 깨닫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식과 지혜가 늘어서 상당히 사람이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경우는 이 고부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자가 이렇게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 보면은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되어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건 생기죠. 그리고 남자가 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시어머니가 찾아오면은 며느리가 곱게 보이질 않죠. 그 고부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사자끼리에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아마 그 대단한 재벌가에서 그 시어머니하고의 관계도 이렇게 좋진 않았다고 보아요. 요 이제 이름에서 유추해 보면 25수를 해석해 보면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어머니 자리인데 어머니 자리도 공망이고 이게 아버지 자리 공망으로서 부모덕은 이렇게 뭐 없는 걸로 부모하고 인연은 좀 약한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어떤 이 한 개인의 뭘 맞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워낙 유명했던 이제 탤런트 배우다 보니까 25년 전에 그 모래시계 때문에 이런저런 추억이 많이 떠올라서 한번 이렇게 추억을 되씹으면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건데, 자,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지금 합의되어 있다는 건 이 재에 대해서 묶여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활동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대운에서 이렇게 풀리더라도 또 세운에서 묶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 대운에서 영향을 안 받을 땐 세운에서 풀릴 수도 있고 또 묶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걸 치면은 큰 문제는 없죠. 그렇지만 일단 본인이 강기질이고 이 기본적으로 이 화가 이렇게 발달된 사람들은요, 욱하는 성질도 있지만 본인이 이렇게 뭔가를 주관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멘탈이 강해. 그러니까 이런 게 큰 대작 이루어지는데 주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일반적인 사주상의 어떤 기본적인 조그만 문제 때문에 본인이 뭔가 주춤하고 그런 건 없을 거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 정도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기본적인 거를 잘 보여주고 본인을 잘 드러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활동하면서 나이는 조금 이제 51세니까 이제는 뭐 중년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노련함을 이제 표현하면 옛날의 그 명성은 다시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정동진의 그 파도 소리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동진 옆에 있는 그 고현정 소나무를 이렇게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옛날 생각나서 한번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